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와 유해행위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유해업소는 또 출입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고 고용만 금지가 되는 업소가 있죠. 유담무사, 일봉노비, 성전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단란주점, 무도장 사용행위, 유담무사가 되겠습니다. 일개조, 일반게임 제공업, 복합게임 제공업, 복개, 노래연습장, 이제 청소년실이 있으면 청소년은 출입이 가능하죠. 비디오 감상실업, 성적 서비스업, 전화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사들은 유단자가 많겠죠. 노비들은 일복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 금지를 보면은 우선 출입 고용 금지를 잘 외우면 둘이 섞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용 금지도 같이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쏙가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인순이라고 했죠. 그 혼혈 가수. 인순이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그 아류로 인숙이가 있습니다. 인숙이는 노래를 못 부르겠죠. 그래서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쏙가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B죠. 티켓 다방 배달. 배달입니다. 원래 다방 자체는 우리 휴게 음식점업에 속하죠. 그런데 배달하는 것은 연 19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소극장업. 위에 보면 비디오 감상실업이 있었죠. 여기서는 소극장업입니다. 소극장은 감상실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용까지는 안 되지만. 이용업. 남자 청소년은 예외. 남자 청소년은 뭐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욕장업, 안마실 영업하는 경우에 얘기를 하고, 청소년 게임장, 만화방, 소주방, 호프, 카페. 이제 카페는 주로 술을 파는 카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음식과 커피 파는 데는 그 일반 뭐 음식점업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식당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술을 파는 그런 카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일개와 복개는 출입 고용이 안 되는 것이죠. 복개는 이제 일개와 같이 복합된 복합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청개, 인개는 고용만 안 되는 거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입할 수 있죠. 자, 유해행위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일식, 오삼, 성유학, 호혼티입니다. 자, 일식 5, 3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센 거부터 약한 순으로 되어 있죠. 일식 5, 3. 성유학, 호혼티. 성은 성적 접대하는 것, 유용접객 없는 행위하는 것. 학대는 장애, 기형, 관람시키든지 구울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호객하게 하거나 청소년 혼숙, 또 티켓 다발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해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일식오삼이라는 뜻은 이제 일본으로 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 일본에, 그 유형종업원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성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유학이고, 호혼티입니다. 혼티죠, 혼티. 요즘 뭐 혼술, 혼밥 하듯이 혼티입니다. 혼자 티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성유학을 가서 혼자 티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유학, 호혼티. 동남아에 그 유흥가에 가보면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혼티를 하는 그런 여성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주로 이제 매춘부일 가능성이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담무사, 일봉노비죠.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식오삼 성유학 가서 혼티를 즐기고 있죠. 18세와 19세 주요 나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비디오 진행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고 음악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죠. 이 세 개 법률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와 관계가 되죠. 여기서 총률에서 총을 삭제를 하고 영계음을 넣겠습니다. 18세 처가 18세입니다. 상당히 어리죠. 그래서 영계 음질로 경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는 보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고 무기나 노역장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통고 처분도 받을 수가 있죠. 통고 처분은 이제 경범죄에 대한 통고 처분을 말하죠. 도로교통법에 대한 통고 처분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쌍삐 팔구 주분한 사면주부도 그렇게 암결했었죠. 가출인이 이제 18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서 유지인도 가능하고 우리 경찰이나 또 처운 경찰도 가능합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세 이상을 보면은 특대성 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컸죠. 성인입니다. 특수 대형 운전면허, 또 민법상 성년자죠. 그리고 청소년 아청성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아청성 보호법이죠. 여기서 이제 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보호. 그리고 유행 접객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 아청법은 이 처벌되는 요 사항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이제 무기 또 5년 이상 징역이죠. 요것은 아청 성착취물 재수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인 거죠. 판매 대회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 대회는 미수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강간죄, 인신매매 이렇게 해서 성착취물 강매가 되겠습니다. 성착취물 강매가 무기 5년 이상이고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은 아청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폭행이라든가 협박, 선불금, 고용, 보호 등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것이죠. 아청법에서는 어떤 죄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착취물 강매한 것, 강요죠. 성착취물 강매 강요는 미수로 처벌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보면은 아름다운 손이죠. 아름다운 손이 미수입니다. 예, 아름다운 손으로 지금 이제 성착취물 대신 사과를 들고 있죠. 아무튼 성착취물을 강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강매당하고 있죠. 자, 요것은 미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되고 그것이 이제 요년이라고 해서 5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청 성매수자는 1년 이상에서 10년 사이죠. 그래서 일식 성매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성인 비디오물을 보면은 뭐 교복을 입은 뭐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청 성매수는 일식으로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일식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짜리가 있는데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받거나 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주죠. 포주는 이제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세븐업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븐업이라고 음료수가 있죠. 그러면은 세븐업 7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나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치 강요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치가 나오니까 7년이라는 것을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의 강요하는 것이고 성매매 강요하는 것하고는 구별해야겠죠. 성매매를 강요하면은 아까 위에서 5년 이상이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인 경우는 아청 성착취물 구입한 것입니다.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이죠. 아청에게 성을 팔도록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것이죠. 어떤 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또 아닌 것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두 개를 아도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성유혹 체감, 공손 협상 강요, 수모 명하게 되겠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손하게 협상할 것을 또 강요를 합니다. 이것은 수모가 명확하죠.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지금 성유혹하고 있죠. 그것을 체감을 하고 또 공손의 협상을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수모가 명확합니다. 이 여성분이 상당히 난처해하고 있죠. 자, 어떤 범죄가 그렇게 되느냐 보면은 뭐 성범죄, 강간, 강요추행 등 그리고 유기, 아동 혹사죄입니다. 그리고 체포 감금이 들어갑니다. 공갈죄가 들어가고 손괴죄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는 손괴죄는 들어가는데 아닌 것에 보면은 이제 중특수 손괴죄가 있습니다. 일반 손괴죄는 가폭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특수 손괴는 가폭범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공갈은 들어가는데 강도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박, 상해. 상해는 들어가는데 상해 치사는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안 들어갑니다. 뭐 강요, 주거, 신체 수색, 주거 수색도 되고 신체 수색도 되는 것이죠. 모욕, 명예훼손, 학대가 됩니다.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요합니다. 약방 주인이 뱃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뱃살 한번 빼보려고 뱃살 사절하죠. 그리고 중턱 성계, 성형수술할 때 보면은 이 턱을 깎는 그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턱 성계하는 겁니다. 그게 좀 위험한데 그것을 계속 강행을 하다가 결국 치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방주인, 뱃살 사절, 중턱 성계, 강행치사. 그런 것이고, 이 아는 것도 잘 알아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폭력이 없는 순수한 재산죄, 뭐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가폭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폭력이 안 들어가니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약방주인을 보면은 약치, 유인, 업무 방해죠.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도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방, 주인. 자, 주거 침입, 태거불응죄는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인질 강요, 배임, 살인, 사기절도, 중특수 손괴죄. 일반 손괴는 되는데 중특수 손괴는 안 됩니다. 강도는 안 되고 공갈은 되죠. 횡령, 상해치사 된다고 했고요. 자,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일반적으로 이제 치사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강간치사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또 임시조치가 있는데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응급조치는 재인통입니다. 재인통. 재인은 그 타장 와이프죠. 재인이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 진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인통. 자, 폭력행위 제지 분리 수사. 그리고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는데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는 그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때는 동의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고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통보는. 이 부분이 아동학대 처벌특례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가포법에서는 응급조치를 하면서 당신 그 나중에라도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그러니까 아학법에서는 응급조치를 했으면 무조건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점이죠. 자, 긴급 임시조치,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재발이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격주통입니다.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주거 직장 100m 이내죠. 접근 금지, 통신으로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격주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 이제 임시조치를 신청을 하고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임시조치를 신청해야겠죠. 그리고 검사는 48시간입니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합니다. 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 임시조치는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긴급 임시조치라는 것은 이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긴급 임시조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응급조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으면은 긴급 임시조치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임시조치라고 있죠. 임시조치. 어떤 것이 우리 경찰이 하는 것이냐, 또 그런, 질문도 있는데, 이 급이 들어가면은 다 이 경찰이 하는 겁니다. 우리 경찰은 항상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급박할 때 우리 경찰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 긴급, 이것은 다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러니까,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이 청구는 긴급 임시조치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임시조치를 먼저 해놓고 그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먼저 단계를 보면은 응급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긴급 임시조치를 하면 이제 무조건 또 임시조치 신청을 해야겠죠. 임시조치가 되고 나면 이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유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사는 아까 검사가 이제 격주통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치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양수 위탁은 이제 판사가 자기가 직권으로 하게 되겠죠. 자, 격주통 요구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죄인이 이제 아파서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누워 있는 것이죠. 자, 아동학대처벌법입니다. 자, 응급조치를 보면은 죄인 격통입니다. 그리고 72시간이죠. 그래서 72는 숫자법으로 추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 격통 추이를 보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가포법에서는 죄인 통이었죠. 여기서는 죄인 격통 추이를 보자. 그리고 이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포법에서는 그런 시간 제한은 없었죠. 여기 아동학대법에서는 7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를 했다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이 응급조치는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하나씩 보면 학대 행위를 제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는데, 아까 가폭법에서는 동의를 받았었죠. 이 아학법에서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일단 상대방이 그 애잖아요. 애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고, 이때는 이제 동의가 필요 없이 보호시설로 바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동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격리를 할 수 있고,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 나중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그것을 통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아학법에서는 이렇게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를 했을 때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통의 내용이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죄인격통 추이를 보자.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죄인격통이라 해서 격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가폭법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지격리입니다. 제지 분리 수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사실은 분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폭법에서는 이 법률 하나에 법 조문에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버렸고, 그리고 이 아동학대법에서는 별도로 그 호를 분리한 겁니다. 제지, 인도, 격리 그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인격통이 되는데, 실제는 가폭법이든 아동학대법이든 이 그 응급조치의 행위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재인격통이나 재인통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긴급 임시조치를 보면은 같죠. 격주통입니다. 자, 그리고 임시조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찰은 이제 응급조치를 했을 때 인도 격리한 경우고 단순하게 제지만 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인도 격리한 경우에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부터 응급조치했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의 임시조치를 무조건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아까 가폭범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통보만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무조건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검사는 아까 추이를 보자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72시간 내에 또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72고 48이 되는 것이죠. 판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가폭법에서는 격주통 요구였죠. 여기서는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되겠습니다. 친권자 후견을 정지할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에 상담하거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두 문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폭법에서 응급조치는 재인통, 그리고 격주통 요구죠. 이렇게 한꺼번에 싹 암기를 하시고, 아학법에서는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격주통 친교 요구.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두 문자로 이렇게 수감, 추, 검사로 외울 수가 있죠. 수감된 추한 검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감, 추, 검사. 완전 수집의 원칙은 이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하는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수가 나오죠.
감식 검토의 원칙은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식 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장비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감식이란 말이 나오고 또 감식 이런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 추리의 원칙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말이 중복되지 않는데 추리라는 단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합리적 판단한다는 것이 그 추리라는 의미와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골라내기 바랍니다. 자,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추측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고 추측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추측을 검토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단계에서 추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앞단계에 했던 추리를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제 추리의 뒤에 있는 단계, 검증적 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측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추리 원칙의 뒤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리의 원칙과 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 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봐야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검토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검증적 수사 이렇게 검토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증자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과 증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판단한다는 것은 뭐 객관적 차원에서 본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범죄 첩보를 보면은 범죄 첩보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죠. 결합성,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된 겁니다. 한 개의 첩보와 또 다른 첩보가 서로 결합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혼합성은 한 개의 첩보 안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지향성, 첩보는 그로부터 어떤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변화성,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성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거 두 가지를 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가치 변화성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다 이러면 맞는 말 같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시한성이 시간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필시시라고 이렇게 아두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가지를 보면 이제 결혼 결과 가시죠. 결혼 결과 가시 밭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종종 있죠. 그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결합성과 혼합성이 있죠. 결합성은 하나의 첩보와 또 다른 첩보가 결합하는 것이고 혼합성은 뭔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한 개의 첩보 안에 원인하고 결과가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가 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고 통신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라는 말을 들어간 이 앞글자만 보면은 통신 제한이고 통신 사실이고 통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확인 자료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요것을 일단은 빼고 앞에 4글자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신 제한이라는 것은 통화 내용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통신 사실은 통화 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 자료는 이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우선 구분을 위해서 통신 제한의 제용 이렇게 사실은 사역이 되고 자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용, 사역, 자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우선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지금 제용이가 상당히 지금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죠. 제용, 사역, 자자가 되겠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해자가 그 죄를 범하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상당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성인일 것,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해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 잔충 성공이 되겠습니다. 잔충이라는 것은 뭐 잔잔한 벌레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러한 벌레도 성공을 하면은 공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이 벼룩이죠. 벼룩이 지금 잔충입니다. 이렇게 점프하는 기술이 있죠. 이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잔충도 성공하면 공개한다. 동일한 수법 범죄의 발생 여부, 검거 피해자의 여죄, 또 중요 작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동일한 수법 범죄의 발생 여부는 뭐 수법 원지에 의해서 확인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같은 수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살짝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수법 범죄가 발생했는가? 여기서 이제 발생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수법 범죄가 발생했는지, 또 검거 피해자, 또 이런 말 나오면은 검거를 했으니까 이것도 수법 원죄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거된 피해자에 있어서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때, 그리고 작물에 대해서 뭐 수배한다든지 조회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 피해 통보표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예 두 문자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죠. 급하게 장발여가 되겠습니다. 작물, 여제, 발생 여부, 이렇게 장발여가 되겠습니다. 장발여는 이제 머리가 긴 여자죠. 그런 여자가 이제 머리를 풀고 나오면은 뭐 밤이면 뭐 귀신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나온 장발여가 있으면 피해, 빨리 피해야겠죠. 장발여 피해. 그래서 피해 통보표를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삭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씩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두 문자로 바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수법 원지 삭제 사유는 피작성자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작성자의 수법 분류 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두 건 이상 중복이 됐을 때, 중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삭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피작성자가, 대상자가 80세 이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수법 원지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피해 통보표를 삭제할 때는 피해자가 검거됐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죠. 피해자가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때 작성하는 것인데 이미 검거가 되어버렸다면 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해버렸으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수에서 수사 중에 80이 이제 영어로 하면 80죠. 그래서 수사 중에 피 검사 10번 하고 삭제합니다. 수사 중에 피검사 10번 하고 삭제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